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그 작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구성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에 보면은 뭐 위계 설정, 배치 설정, 과제 소개 이렇게 나타나는데, 일단 제가 먼저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먼저 딱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콜라지 작업을 진행을 해 볼 생각이에요. 먼저 자료 준비는 여러분들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달라고 그랬죠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이런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, 이거를 만든 사람이 마르셀 반데스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그 디자이너예요. 그 다음에 가구 디자이너기도 하고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죠. 그래서 일단 대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영어 한글보다는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자료를 또 볼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사람의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얼굴, 그 다음에 작품 이런 것들을 좀 다운로드 받아야겠죠.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일단 여기 일단 다운을 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도 마찬가지죠. 한글로 일단 검색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 놓은 블로그가 있으니까 거기서 카피를 해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메모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텍스트를 저장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일단 무조건 다 갖고 오지 말고 필요한 내용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꼭 읽어보고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고요. 그 다음에 내용을 먼저 보고 거기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준비할 거는 사진,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, 그 다음에 검색된 그런 이미지들,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포토샵에 있는 도구도 활용하지만은 이런 내용들, 보통 이제 정보라고 그러죠.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대략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, 일단 중요한 건 텍스트를 파악하면서 정보를 조직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텍스트랑 이미지랑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고,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 또는 작업물 전달한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. 그래서 가령 이미지가 지금처럼 여러 가지인데 이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꼭 이 대상에서 이 이미지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걸 선정을 해주고, 또 이 작가 또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대표작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야겠죠. 그래서 우선순위 정보와 연관된 이미지를 배치한다. 그래서 내용과 이 이미지 구성은
별개가 아니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. 같이 연관되게. 더러 이미지 구성 따로, 그 다음에 문자 정보 따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연관되게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콜라주 작업을 진행하라는 게, 내용을 위주로 한 그 이미지 구성이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1, 2, 3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이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크게 노출돼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2번, 3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. 이게 하나에 보면 이제 하나의 우선순위, 위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어떤 정보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. 위계라는 말이 좀 처음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위계라는 거는 위계질서라는, 우리가 그런 단어를 통해 잘 좀 이해하고 있듯이 순번을 매기는 거예요. 우선순위 순번.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제공될 때 우선 정보, 그러니까 1순위, 2순위, 3순위를 먼저 정해야지 그 정보들이 먼저 인지된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철역에 보면은 안내 사인인데, 여기에서 보면 1순위가 방향기호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배치된 거죠. 2순위는 호선표, 3순위가 그 다음에 출구 번호, 4순위가 편의시설 정보,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안내 사인을 구성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크기가 다 똑같다면은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그래픽 요소들이 이 위계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. 여러 개의 요소를 지면에 배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걔네들 그것을 강조를 하고, 그 다음에 그보다 낮은 정보는 덜 강조하는 식으로 배치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요소를 배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, 이미지라면은 과감하게 크게 배치하고, 또 그렇지 않은 요소는 작게 한다.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.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배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크게 배치하고 중앙에 있는 거는 얘죠.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크게 배치하고, 나머지는 점점 사이즈를 작게 했죠. 그래서 한 작업에서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. 동일한 크기로 할 수도 있겠는데, 그렇게 되면은 강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레이아웃을 할 때도 그림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, 내가 5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각되어야 될 이미지가 뭔지 그거를 크게 하고 나머지들을 배치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는 사건이나 주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. 중요한 걸 먼저 크게 배치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. 제일 크게 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. 자연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. 그래서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고, 또 이미지의 크기의 변화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다.
잘만 하면은 이야기까지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공간을 구성할 때 이 초보인 경우에는 모든 공간을 꽉꽉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답답하겠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중과 비움을 좀 적절히 활용해 줘야 되는데, 그래서 아까처럼 중요한 것들은 크고 예, 배치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하면 되는데, 가급적이면은 이런 면적을 이제 여백이라고 그러죠. 예, 여백을 좀 비워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강중력의 화면 배분으로 화면을 좀 구성을 해주고, 또 강한 면적 옆에는 약한 면적을 바로 이웃한다. 그 다음에 이런 공간들을 다 채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. 적절하게 비워주면 훨씬 더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미지를 우리가 구성을 했다면 텍스트도 마찬가지죠. 텍스트도 보면은 똑같은 크기의 텍스트로 배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텍스트도 위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또 대표성 있는 것들을 제목을 크고 진하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위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예, 이건 이제 사이트 참고하면서 좀 볼게요. 이 검색어로 타이포그래피 하이어라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문자 내에서 위계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위기라는 거를 이미지에만 구성하고 텍스트에 적용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정도죠. 제목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,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시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위계를 확실하게 차이를 주는 거죠. 예. 타이포그래피 제목을 크게 진하게 쓰고, 그 다음에 이 여백도 공간을 많이 벌려주고, 정보들끼리 사이에서도 좀 위계감을 느끼게 위계의 질서를 느낄 수 있게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들을 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예제를 따라 해보면은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내가 좀 더 텍스트끼리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위계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사이트, 이 사이트는 다 이 클래스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. 보면 이제 간단한 튜토리얼의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, 보통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3단으로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, 여기서 조금만 제목과 그 다음에 속성이 다른 그런 정보들을 표시 구분만 해줘도 쉽게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무게와 색깔을 더해줬을 때의 그런 변화들, 그다음 위치, 그 다음에 제조되는 서체.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작업한 다음에 타인에게 그 정보가 잘 읽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라는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도 같이 고려하라는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있게 배치되어야겠죠. 조화와 균형을 갖고
다음에 이미지를 잘 배치를 하고,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함께 정보들도 잘 보여줘야 된다고요. 그래서 간단한 사례로는 지금 모처럼 인물을 소개할 적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뭐 배치를 한다든지, 그 하단에는 간략한 설명이 들어오고, 또는 뭐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브랜드를 또 소개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번에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,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재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업은 PSD 파일로 작업하고, 나중에 작업할 때 업로드하는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JPG, PNG로 포맷을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포맷으로 올려주면, 두 개 중 하나의 포맷만 올려주면 됩니다. 포토샵 원본 파일은 올릴 필요는 없어요. 다음에 뭐 작업을 또 소개해 드리면은, 뭐 제가 이렇게 세로 타입과 가로 타입을 했는데, 세로 타입을 할 경우에는 뭐 상단에다가 콜라지 이미지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텍스트 정보, 또는 가로 타입일 경우에는 뭐 오른쪽 왼쪽 등 한쪽은 이미지 콜라지, 또 다른 한쪽은 텍스트, 이런 식으로 콜라지 작업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사이즈는 가급적이면은 너무 크게 하지는 말고, 지금 보는 것처럼 1500픽셀 이하 정도, 딱 1500픽셀도 되지만 뭐 1000픽셀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어요. 가로 세로 비율 16대 9를 좀 유지하라는 거. 1500 이 비율이라면은 그 비율은 나오겠죠. 16대 9. 그다음 해상도는 72dpi의 컬러 모드는 RGB,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참고 사례, 아까 제가 콜라지 참고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, 지난 연도에 과제로 제출한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콜라지를 작업으로 하는 작가의 사이트 있었죠.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콜라제네라는 사이트예요. 이것도 제가 사이트에다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현대 콜라지, 모던 콜라지라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, 그냥 여러분들의 눈요깃감이라고 할 수 있죠. 시선을 약간 자극할 만한, 뭐 우리가 작업할 때는 손으로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, 이건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그런 사례들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것들을 또 많이 보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,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비슷하게 한번 따라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작업할 때는 뭐 막막하니까 약간 참고된 사례가 있으면은 그 사례와 약간 유사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자, 그래서 사례를 좀 참고해주고,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잠깐 좀 시간을 갖고 콜라지 작업을 또 시연하는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